안녕하세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밀도 있는 수업 밀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9월 학평인데 8월 31일에 시행했죠. 하지만은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 우리 9월에 항상 봤으니까 9월 학평이라고 하겠습니다. 9월 학평은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 역시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등급 컷이 상당히 낮게 부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5, 29, 23 엄청 낮죠? 그래서 절반만 맞았어도 상위 20% 이내다.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3학년 때도 계속 이제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 한 3개월 전, 한 달 전에 포텐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점수 이런 작은 학평 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학평 결과보다는 학평을 본 과정 그리고 그 학평을 보고 난 뒤에 오답노트 같은 과정, 후속 처리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면은 의미 있게 학평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평을 소홀히 보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답률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높게 포진돼 있는데 막 20번이 오히려 되게 그렇게 높지 않아. 항상 20번이 1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20번이 낮지 않고 뭐 10번이라든지 뭐 14번 이런 친구들이 포진해 있는 걸 보니까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포진돼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뭔가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두 번, 세 번 해서 하셔서 뭔가 달달달 해서 뭔가 풀이 방법이 막힘없이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내신에 필요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몰랐던 거, 틀렸던 거, 혹은 알았더라도 어렵게 풀었던 거는 해설을 통해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하는 데, 본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유용성 문제네요. 화학의 유용성 하면 생각나는 거, 의식주 관련 물어볼 수 있겠다. 탄소화물 물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플라스틱, 자, 기억은 탄소화물이다. 맞는 얘기 되겠죠?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이죠. 탄소를 기반으로. 고분자 화합물들은 탄소를 기반으로 많이 하죠. 자, 수소를 공기 중으로 모아 합성하여 암모니아, 비료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럼 바로 수소하고 N2, 우리 화학식도 알고 있죠. N2 더하기 3H2는 NH3, 암모니아 합어보시법 이런 거 다 배웠고요. 얘는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아니죠. 디귿은 인류의 식량 문제 암모니아 연결 맞죠? 맞으시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소화물 나왔네요. 자, 봅시다. 한 분자에 들어있는 H 원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자, H 원자수 세줄게요. H 원자수는 메테인이 4개, 에탄올이 6개, 아세트산이 4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각각 메테인과 아세트산이 가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와 달을 구성하는 원소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CH5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가 같이 들어있는 이 나가 바로 아세트산이 되겠고 그럼 가는 자동으로 메테인, 다는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 C 원자수 분의 H 원자수는 가가 메테인이니까 1분의 4, 나는 아세트산이니까 2분의 4 해서 맞습니다. 이 나를 물에 녹이면 산성 아세트산이니까 산성 수용액이 되겠죠. 지금 다는 손소독제 원료 에탄올이니까 손소독제 원료 맞았죠. 그래서 가나다가 무엇인지만 찾으면 그냥 기본적인 정성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치고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 보실게. 자, 원자 이온 또 원자 또는 이온의 가다 구성 입자에 대한 자료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원자는
문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마인드가 잡혀 있으셔야 돼. 그러면은 수가 같은 거를 봐보시니까 11, 11, 12, 12, 18, 18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뭐지 싶은데 여기서 큰 힌트를 줬죠. 바로 이온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쪽 원소,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 전자가 각각 2개, 10개, 18개 이런 식으로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18 여기 해당하시네. 그러면은 이 녀석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갔구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 이 녀석은 음이온이군요. 그렇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적겠죠.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17이 혼자 적잖아요. 같을 수는 없어. 양성자와 전자가 같으면 이온이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양성자 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너무 그대로 가시면은 여기 그러면 12 양성자 수가 10인데 보시면 10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이 녀석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0, 18 그러니까 지금 18이 여기가 전자냐 여기가 전자냐인데 이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양이온이겠구나 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전자 그러면은 여기도 전자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중성자가 되겠죠. 헷갈리니까 밑에다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X가 중성자, Y가 양성자, Z가 전자. 선생님 이걸로 확신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나가 이온이 아니고 원자여서 이 녀석이 전자고 이 녀석이 양성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이 중성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전자면은 양성자 수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라 근데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가 아닌데 이온이다. 여기서 문제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는 그냥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왜 이 케이스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초반에 힘을 많이 빼면은 뒤에 가서 이제 뭔가 힘들 수 있죠.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를 다 보고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스태미나를 많이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킬러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랬고요. 한번 봐볼게요. 기억 X는 중성자수다. 맞고요. 다는 원자이다. 아니었습니다. 질량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의 질량수는 23입니다. NA네요. 자, 나의 질량수는 12, 24니까 이 녀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 가다에 따라 분류한 거라고 합니다. 자, 가다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하나씩 봐보도록 하죠. L2O3 자 기억을 한번 넣어볼까요? 양이온의 전하량 그러면 3 플러스 여기 2 플러스 플러스 아니고요. 가가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봐볼까요? 음이온의 전하량 그러면 역시 뭐 여기도 안 맞을 확률이 높겠죠.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아니고요. 그럼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잖아요. 여긴 전부 다 이온 결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는 여기는 5몰이겠죠? 왜? 5원자니 지금 5개니까 5 여기는 2 여기는 4니까 맞네요. 그래서 가는 이게 가가 되겠고요. 나를 보시면은 MG, NaCl, A, Al2O3, CaS 그럼 보시면 여기 E-, 마이너스니까 니은이 나 그럼 자동으로
다가 기억. 3 플러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셈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288 옥텟 규칙을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아니면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주기율표를 배웠으니까 1조 원소, 2조 원소, 13조 원소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된다 이러면 화학의 원어민 자꾸 권장하고요. 자, 그래서 답은 가나다, 디귿, 니은, 기역. 자, 5번. 5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어려운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이게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 정도가 이런 것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변인 통째를 잘 하시면 됩니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 두 가지를 알면은 다른 한 가지가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고 혹은 다 몰라도 뭔가 문자로 줬으면은 문자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질량이 필요하면 부피 밀도 곱하든지 부피가 필요하면 밀도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물리량을 조절할 수 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볼게요. 250ml 부피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다. 이때 측정한 질량이 120g이라고 줬습니다. 나 포도당 Wg을 가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표시된 눈금선까지 물을 채워 0.2몰 농도 포도당 소용액을 만든다. 자 그러면은 포도당 Wg을 가의 부피 플라스크. 자 그러면 0.2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자 250ml 부피 플라스크니까 우리가 이 용액을 250ml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0.2몰 농도의 기본 정의는 우리가 1리터에 0.2몰을 넣었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250ml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몇 몰 넣었어야겠어요? 0.05몰을 넣겠죠. 그러면은 이 0.05몰만큼이 Wg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는 걸 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포도당은 1몰에 180g 1몰에 180g 그러면은 0.1몰에는 18g 0.05몰은 9g이니까 우리가 W는 9g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자, 나에서 만든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들어있는 부피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 후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가 1.2g per ml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가 1.2g per ml라는 것은 우리가 1ml에 1.2g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2g per ml 1ml에 1.2g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 곱하기 250을 하면 되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1ml에 1.2g, 그럼 100ml에 120g, 그러면 200ml에는 240g. 여기다가 100ml에 120이었으니까 50ml 해주면 절반 60. 그래서 300g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도당 수용액의 밀도는 사실 원래는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은 우리가 이 용액 질량만 측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한 이유가 이거는 지금 포도당 수용액에 들어있는 부피 플라스크의 질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부피 플라스크의 질량인 120g에 용액의 질량을 더했을 거예요. 더해진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아니까 이거를 빼버리면은 용액의 질량만 알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밀도를 구했다는 건데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밀도를 통해서 수용액의 질량을 알아냈으니까 300 더하기 120해서 420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0.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에서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분의 포도당의 질량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봤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퍼센트 농도로도 보이셔야 됩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니까요.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구해놨어요. 문제 풀면서 다 구해놨는데 포도당 수용액은 지금 300g 있었고요. 포도당의 질량은 아까 처음에 구했죠. 9g.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면은 100분의 3이니까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원소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X의 전기분해를 나타낸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A2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B2의 부피비는 1대2다. 마이너스 쪽에 2, 플러스 쪽에 1이니까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그냥 H2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배운 전기분해도 물분해밖에 없으니까 아는 거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 보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안 보이네요. 그럼 대충 그냥 여기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B2가 생성됐다고 했는데 B2가 지금 H2죠.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거는 O2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화학식은 A2이다. 아니죠. B2A죠. B2A. 그쵸? 고온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기체니까 비금속. 비금속. A와 A 원자, B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를 저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NaCl 용용 전기분해와 H2O 전기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있죠. 네. 애초에 전류가 흐른다는 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서 전자가 관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은 7번이에요. 원소를 규칙에 맞게 배치하는 탐구 활동이다. 가로줄, 세로줄 대각선에서 세 개 숫자의 합은 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21이죠. 그럼 다 21이 돼야 돼. 숫자는 원자 번호이며 이에 해당하는 원소교를 적는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원자 번호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탄소, 풍소, 네온, 베릴륨. 자, 그러면은 먼저 대각선 21부터 맞춰볼까요? 그럼 디귿은 7이니까 여기 질소. 그러면은 또 이제 뭘 맞출 수 있을까요? 여기 대각선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13이니까 얼마 더 해야 돼? 8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8이니까 여기가 산소.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는 21이니까 Li 리튬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여기는 11번 여기가 NA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뭐죠? 물론 문제 풀 때는 안 구해도 되겠죠. 구해보자면은 9니까 여기 하시면은 F가 들어가면 딱 맞겠죠. 그럼 실제로 봤더니 여기도 21, 여기도 21, 뭐 여기도 21, 뭐 마방진 같이 그런 아이디어네요. 기억은 2주기 16족 원소이다. 네, 산소니까 맞는 얘기 되겠고요. 최각전자 6개, 우리 산소가 2,6이니까 2주기 16족 원소다. 바로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16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6개, 2, 6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사실은 뭐 16족 원소, 뭐 산소황, 뭐 17족 플루린 염소 이런 게 나와도 좋겠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소를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겠죠. 화학이니까. Ne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니은이 번역을 해줘요. 니은은 아까 NA였죠? 기억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 반지름 물어봤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전자 껍질 똑같고 전자 똑같은데 핵 전하량이 나트륨이 더 크니까 우리가 산소가 나트륨 이온보다 산화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가 되겠죠. 8, 11이니까. 그래서 이온이 기억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리을이 디귿보다 크다. 리을이 리튬이고 디귿이 질소죠. 질소가 더 큰데? 아니죠. 그래서 기억.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유효핵전하의 주기성 전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CO와 H2O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원자 모형 보고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일산화탄소죠. 여기가 물인데 H2O니까 검은 게 산소, 하얀 게 탄소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부필정. 지금 뭐에 지금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CO하고 H2O가 반응을 해서 지금 뭐가 생겼어요? H2O가 생겼고요. H2가 생겼네요. H2가 아니고 잠시만요. CO2가 생겼고 H2가 생겼네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지금 봐봐. CO가 원래 2개 있었는데 CO가 지금 이산화탄소 2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 개수비가 같은 거 보시고 물도 지금 2개 없어졌고 수소가 2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 1대1 대 1대1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하나가 늘었고요.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가 하나 늘었고 물은 없어졌고 수소도 하나 늘었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뭘 첨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아보가드로 조건이니까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하니까 총 몰수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반응식을 보면은 반응 전과 후의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첨가하지 않았고요. 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첨가를 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가에서 지금 반응물인 물이 남아있음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CO가 한 개 반응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나에서 부피가 증가했고 반응이 더 일어났다는 거는 CO를 첨가를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첨가한 아이가 일산화탄소인 거를 알아내실 수 있고 얼마 첨가했냐면은 반대로 여기서는 H2O가 한 개 반응물이 됐어요. 왜냐면은 H2O가 한 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한 개씩 더 생겼잖아. 근데 얘 남은 거 보니까 2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과정가에서 H2를 넣었다. 안 넣었죠. 과정가에서 생성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과정나에서 반응한 분자의 양은 생성된 분자의 양보다 크다. 우리가 아까 개수비를 통해서 반응물의 몰수비, 생성물의 몰수비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아닌 게 되겠고요. 과정가에서 생성된 CO2의 수는 2개였습니다. 나에서 첨가한 CO의 수도 2개였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이니까 자세히 분석했지만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우리가 이거를 실수 안 하게 풀려면은 뭐 H2O가 뭐 몇 개 있다, CO가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써서 푸시면은 실수를 덜 할 수 있겠네요. 네, 9번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탐구한 활동이다. 유해액전화에 관련된 가설이네. 요거. 그리고 핵전화와 Z 프라임, 핵전화에 따른 Z 프라임 유해액전화죠. 원자 반지름 조사하고 Z 프라임 유해액전화가 다른 원자 2개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7, 8, 9, 11, 12, 13이니까 각각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근데 보시면은 원자 반지름이 탄데다가 갑자기 확 커졌죠? 여기 전자 껍질이 증가돼서 그랬을 거예요. 자,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왜? 변이 통제가 뭔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도 가설에 어긋나는 결과가 있으므로 가설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만약에 이 가설을 참인 가설로 하려면은 같은 주기에서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네, 다음은 6번입니다. 원소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X의 전기분해를 나타낸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A2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B2의 부피비는 1대2다. 마이너스 쪽에
2 플러스 쪽에 1이니까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그냥 H2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배운 전기분해도 물분해밖에 없으니까 아는 거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 보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이 안 보이네요. 그럼 대충 그냥 여기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B2가 생성됐다고 했는데 B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왜 오답률이 3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냥 무작정 오비탈 수를 때렸을 확률이 높은데 바닥 상태라는 전제가 있을 때 푸는 방식대로 풀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조건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오비탈의 여러 개념 그런 걸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한 후에 해석하는 건데 그냥 바닥 상태인 걸로 해석을 해서 틀린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혹은 조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오비탈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탈식 전자 배치를 잘 연습했던 사람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카에서 전자껍질 L에 해당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거. 근데 우리가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를 보시면은 K에 2, L에 3이니까 일단 이 녀석은 동소고요. B는 플로린이죠. 9개니까. C는 11개니까 Na 나트륨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L이 3개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전자 3개가 모두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ES2 바닥 상태인 ES2, EP1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P 오비탈에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선생님 ES3는 안 되나요? S 오비탈이니까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SPDF, PDF 이 상황에서는 전자가 최대 여기는 S는 방에 1개,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고 그래서 전자가 2개, 6개, 10개, 1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안 떠올라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무리 양적 관계나 중화 반응을 열심히 연습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맞춰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아주 잘 공부해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그것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봐볼게요. 나와 다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S 오비탈에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B하고 C는 최각 전자가 M에 있으셔. 그럼 M에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L에 뭐 S든 P든 M에 있는 N 이길 수 없죠. 왜? 여긴 주양자 수가 3이니까 주양자 수를 이길 수는 없어. 자, 그러면은 물론 이길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세 번째 껍질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1,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뭐다? S 오비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3s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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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뜬 상태인지 바닥 상태인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P 오비탈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은 싸움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뜬 상태. P는 171 기본적으로 1개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도 싸움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뜬 상태. 다는 2, 8, 1이니까 다 안정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마지막에 S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은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한 가지다. 다 한 가지고요. 기억을 맞다고 하셨을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가를 보고 그냥 2개, 3개, 문제 없네. B에는 171, B를 들뜬 상태라고 물어봤고 나머지 2개는 바닥 상태로 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조건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바로 보이거든요. K 껍질에 K에 1s1, L에 뭐 S에 1개, P에 3개 들어있을 거고 M에 S에 1개, 6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냥 대충 배치를 한번 해보면 된다는 거야.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껍질에 1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인데 S가 꽉 차 있을지 P가 꽉 차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S를 꽉 차 있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하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1s1, 2s2, 2p5, 3s1 이렇게도 표현해볼까? 1s1, 2s2, 2p5, 3s1이니까 6개죠. 그래서 맞고요. 이것은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B의 홀 전자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것은 굳이 전자 비치를 해가지고 홀 전자수를 셀 게 아니라 그냥 홀 전자수를 바로 때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A가 풍소, F가 플로린인데 10, 1, 2, 3, 2, 1, 빵. 이 상황에서 풍소가 1, 플로린도 1 해가지고 10, 1, 2, 3, 1, 빵 해서 홀 전자수는 같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이중요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그랬을 때 다중결합은 표시하지 않았다. 단은 WZ로 구성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수는 10이다 라고 하고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자, 이주교 원소인데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WXZ 우리가 아는 게 아는 걸로 가셔야 돼. 이거를 막 씌울 수도 있잖아, 먹을 수도 있잖아 하면 밑도 끝도 없으셔. 자, 일단은 가가 NOF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NF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하고 잘 비교를 한번 해볼게. 나는 X가 가운데 있고 Y 이렇게 있으셔. 근데 봐봐, 여기에 질소라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이 녀석은 C, C, N, C, C, F2O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이 녀석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ZZY잖아. 그러면은 뭐 다 단일 결합일 순 없어. 둘 중에 하나가 이중 결합일 텐데 이렇게 하면 5개나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Y가 이중 결합이고 여기가 산소다라고 가는 게 맞겠어. 그러면은 4개를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중심 원자가 탄소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WXYZ 이런 거는 안 틀리게 잘 써놓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X가 탄소, Y가 산소, 그럼 Z가 자동으로 플로린, W는 N이고 그럼 가의 WXZ는 CNF가 되겠죠. CFN 해주시고 비공유를 잘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CF2도 그려줄게. C O F 좀 더 F F 자, 그러면은 단은 W하고 Z니까 질소하고 플로린이고 비공유 전자쌍 10 당연하죠. 그럼 뭐가 있어? NF3겠지. F F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주 순식간에 한 10초면은 다 그릴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나름 해설한다고 이쁘게 한다고 좀 천천히 그렸어요. 자, 기억. 비공유 전자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나는 뭐죠? CF2O죠. 그러면은 일일이 세도 되지만 플로린 3개, 산소 2개니까 8개입니다. 그 다음에 간을 CNF니까 4개, 질소 1개, 플로린 3개. 그래서 2배 맞다. 다의 구성 원자 수는 4이다. NF3니까 맞고요. 다중결합이 있는 부재는 CNF와 CF2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련
어떤 문제가 선지가 틀렸을 때는 왜 틀렸는지 써놓으면 우리가 더 실수 안 할 수 있어. 왜 틀렸는지 쓰게 되면은 이건 정말 아니야, 때려 찍은 게 아니야가 되니까.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친구들이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봅시다. 근데 전하량을 정확히 줘서 어떤 원소인지 다 알 수 있어. 이온이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A 플러스인데 1 플러스죠. 그래서 이 녀석은 Na 플러스야. 선생님 이중인데요. 아니지. 양이온은 전자를 양이온은 이온이 될 때 우리가 전자를 잃으면서 껍질이 하나 없어져.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Na 플러스 되겠고요. BC 마이너스인데 그럼 여기가 수소일 수밖에 없겠고 껍질 하나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는 하나 공유했을 때 이렇게 있다는 건 하나 받고 하나를 공유했다는 것은 B가 총 전자가 2개 필요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산소. 그래서 OH-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를 볼게. 그 다음 A 플러스는 역시 Na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전자를 받았냐야. 누가 전자를 받았냐가 어려운 건데 일단 보시면은 뭘 보고 알아낼 수 있냐면은 화합물 X하고 Y 보고 한번 알아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는 A2B네요. A2B. A2B라는 것은 Na2O가 되시겠다. 맞죠? 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O하고 H하고 D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D, E가 각각 질소 아니면 탄소인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질소였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됐을 텐데 한 아이가 하나 부족해서 전자를 하나 더 받아야지 둘 다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되는데 만약 여기가 탄소야 그러면은 탄소가 있고 수소 산소 맞았네요. 이 상황이 되는 거네. 왜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Y는 D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질소였다면은 산소와 우리 수소 두 개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세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C가 아니 D가 탄소, E가 N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NaCN이라는 저도 처음 보는 친구가 나네요. 한번 봐볼게. 자, D는 15족 원소이다. D가 어디죠? 탄소니까 14족이었죠.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어디죠? X 여기 있네요. Na2O 이 녀석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이 녀석은 CH2O니까 이 녀석은 공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녀석은 없고 이 녀석은 이온 결합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맞다. B2에는 이중 결합이 있다. O2니까 있으시다. 아는 원소로 바꿔서 푸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은 동위원소 문제였는데 우리가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처음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는 유형이야. 우리가 동위원소를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들만 봤다가 실제로는 이렇게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상당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유형은 그래서 아주 많이 푸셔서 완전히 익히시고 여러 번 푸셔서 익히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대처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의 동위원소는 두 가지다. 네, X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시대. 그리고 CL35, CL37 염소 너무 많이 나왔죠? 생략할게요. 너무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더 이상은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XCL2의 화학식량과 존재비 그래서 110짜리가 있고 112짜리가 있고 114짜리가 있고 116짜리가 있고 118짜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 6가지인데 왜 막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막 머리를 엄청 쓰게 될 거야. 겹치는 게 있겠다. 그럼 어떻게 겹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막 머리를 쓰면은 너무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시험이 이미 끝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잘 생각해봐. 우리가 화학식량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애들은 X, CL, CL 이 상황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돼. 그치? 막 35, 뭐 35, 37,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장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수한 경우는 바로 가장 가벼울 때와 가장 무거울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 왜?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애는 가장 가벼운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고 이 X 동위 원소 두 가지 중에서도 가벼운 X만 들어있을 거고 가벼운 CL35짜리가 두 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CL, 35,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서 화학식량이 110이니까 다 더해서 110이 나와야 되니까 CL이 70만큼 차지하면은 X는 40만큼 차지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X가 하나는 40짜리. 그럼 반대로 가장 무거운 것은 CL이 무거운 거 37이 두 개가 있고 X도 무거운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만큼이 74만큼 있으니까 남은 게 44. 그래서 X는 40짜리와 44짜리가 있으시다로 하나가 해결이 되시고 여기서 X 평균 원자량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자량을 가지고 역으로 평균 원자량을 쫓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 X 이거 여기가 존재비가 82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X, CL, CL 이렇게 있는데 35, 35, 40 저기는 X, 44, 37, 37 이렇게 알잖아. 그럼 여기는 CL 37이 존재비가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래서 곱해서 1이 나오려면은 이 녀석도 1일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35짜리는 존재비가 3이야. 그럼 얘도 3이야. 근데 81이 나오려면은 이 녀석의 존재비가 9겠다 해가지고 x40대 x44가 9대 1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은 40 곱하기 10분의 9 더하기 44 곱하기 10분의 1을 하시는 것보다 내분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자 그러면은 40짜리가 있고 44짜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간격이 4만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10을 9대 1인데 40이 9고 44가 1이니까 가벼운 쪽으로 1대 9 이런 비율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한 칸은 0.4에 해당하니까 답은 바로 40.4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찾아내는 거는 아이디어가 빡 떠오르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은 그렇게 떠오를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는 이렇게 뭔가 뭐 X2, 뭐 CL2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이렇게 복합적인 분자가 나왔다. 다원자 분자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바로 110, 118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 가장 끝값들을 찾아서 가장 가벼운 애들만 있을 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애들만 있을 수 있을 때 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위 학력평가에서 오비탈 수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별표를 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별표 줬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Q는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아하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 XZ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말 조심해야 돼. 오비탈 순과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잘 봐야 되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라고 하셨어. 그럼 이때 이것은 2주기일 때는 1S, 2S 두 개일 수 있겠고 3주기일 때는 1S, 2S, 3S 해서 A는 2 또는 3인 수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A가 3이라고 했을 때 9까지 가면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작은 걸로 먼저 가 보시는 게 좋아. 저는 해설이니까 둘 다 해볼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접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 뭐 하나를 골랐는데 하나가 맞아. 그러면은 다른 게 모순이 있는 건데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다른 모순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3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홀전자수분의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니까 이걸 써주는 게 맞아. 미줄기일 때는 10, 12, 3의 1방을 홀전자수죠. 이거 밑에다 써주시고 이줄기일 때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0, 0,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3인애가 안 보이죠? 그래서 3주기 넣어볼게. 3주기는 0, 0, 1, 아니 10, 12, 10, 12, 3, 2, 1방에 6, 6, 7, 8, 9, 10, 11, 12 해서 여기 이 녀석이 지금 3인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3주기 15족이니까 인이고 3주기 15족이니까 너가 인이구나 라는 거 할 수 있고 그럼 이 A는 6자리가 되겠죠. 6자리를 찾아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너는 나트륨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9자리를 찾으려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9자리가 없어. 그래서 9자리가 모순이 되는 걸 아니까 우리가 아하 A는 이었구나 라고 보시고 그럼 다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인 경우를 찾으시면은 2분의 4 여기 있으시다. 누구야? 16쪽이니까 산소가 되시겠다. 자꾸 여기 산소가 되시겠다. 자, 그러면은 4인 구간을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2분의 8. 그러면은 이 녀석은 3주기 14족이니까 탄소 규소. 그다음에 Z는 3의 2. 그러면 6인 거 찾아보시면 1분의 6 NA 여기 있다라고 하셔서 정답이 나오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볼게요.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사이다. 산소니까 자, 여섯 번째 자리에 있죠. 6개입니다. 자, Y는 2주기 원소이다. SI 3주기였고요. Z의 홀 전자수는 1이다. NN이니까 1, 0, 1, 2, 3, 1, 1입니다. D가 그래서 답은 2번. 오비탈 수를 잘 외우시고 우리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많은 대로 모순이 발생해야지만이 정답이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치면은 바로 그냥 그것이 정답이다 해가지고 모순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2, 3주기니까 케이스 잘 나누셔야 되고 오비탈 수를 명확하게 잘못된 오비탈 수를 활용하면 정답이 꼬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 줬어.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과 제1이온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 반지름 있고 OFMGAL 이렇게 있으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이렇게 됐을 땐 커지고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크고 알루미늄이 그거보단 작고 그리고 산소가 크고 플로린이 작고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막 선생님 산소가 알루미늄보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자 제일 이온화 에너지 자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다 그려도 되지만 우리 특정 부분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가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써놓고 가야 안 틀려. 굳이 머리로 안 해도 되고요. 쓰면서 표시를 하면서 가시는 게 실수를 더 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거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예외 구간을 조심하셔야 돼.
자, 기억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 알루미늄과 C가 더 크죠. 그래서 아니고요. D와 기억은 같은 원소이다. D는 마그네슘, 기억은 알루미늄이었으니까 아닌 게 되겠고, 제2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3이온화 에너지는 니은이 리을보다 크다. 마그네슘하고 비교 대상이 F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여기서 제2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다 그리고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푸는 문제였냐면은, 자, MG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이족 원소야. 이족 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전자는 떼기 쉬워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를 떼려 할 때는 우리가 옥텟 규칙, 이 완성된 상태의 아이를 빼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G는 E1, E2, E3로 갈 때 이때 에너지가 확 커지셔.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이게 엄청 커지는 애는 MG라는 소리죠. 그래서 MG가 맞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 커져.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MG가 이때 확 제3 이온화 에너지에서 확 커지니까 비율이 마그네슘이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셔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율표 공부만 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 자, TP 동일하다. 무슨 문제? 아보가드로 문제다. 바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자, 가 나의 분자다. 구성 원자수는 각각 5 이하이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그럼 보시면은 구성 원자수 비가 5분의 1대 5분의 4, 1대 4니까 우리가 이거를 0.5개는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5원자 분자고요. 그러면 구성 원자가 C하고 H니까 당연히 CH4밖에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 대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지금 전체가 3인 거잖아요. 얘를 6으로 하기에는 5 이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3원자 분자고요. C5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C2O인가요? 아니죠. CO2겠죠. 여기 해당하는 게 산소, 탄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밀도 상대값이 8 기억 13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밀도라는 것을 TP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분자량과 비례한다. 그러면은 메테인은 상대값이라 했잖아. 상대값이 얼마의 상대값이 찾으면 돼요. 메테인이 16이니까 이 녀석도 16에서 8, 2분의 1배 된 상황이야. 그럼 이 녀석이 44니까 기억은 절반 22가 되겠고요. 그럼 13이니까 실제로는 26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인데 26이라면은 C2H2 하시면은 정확히 26이 나오시니까 우리가 다는 C2H2였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피가 상대값으로 4대 1대 1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4몰, 1몰, 2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푸시면 되세요. 자, 기억은 22다. 맞고요. 나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 나에 들어있는 것은 산소가 2몰 있으십니다. 한 1몰에 이산화탄소 1몰에 산소 원자 2개 있으니까 2몰게 되시면 되겠고요. 가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는 CH4 한 개지만 4몰 있으시니까 2분의 4에서 2가 나오십니다. 질량은 나가다의 26분의 11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나의 질량은 분자량이 44짜리가 1몰이니까 44고요. 다의 질량은 지금 26짜리가 2몰 있으니까 5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4분의 52 하시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4, 1은 4, 4, 3, 12, 13분의 11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7번인데요.
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려웠을 것 같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2 친구들이 물론 양적 관계도 약하지만 특히 비킬러 그러니까 이제 자료 해석이 조금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비탈 같은 거에 좀 많이 약한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비탈이 너무 쉽게 쉽게 생각했지만은 까다롭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보시면은 여기 자기 양자수가 있으신데 이 자기 양자수는 우리가 뭔가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조건을 보고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오비탈 수를 너무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유불리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외웠든 외웠지 않든 간에 뭔가 생각을 해서 외우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외운 사람이나 안 외운 사람이도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 걸리게 만들려고 이런 문제들을 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리을에 n 플러스 m 플러스 ml은 각각 a, t 중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ml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 표시를 해볼게. 자, 기억 같은 경우는 ES니까 E,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죠. 그래서 0.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구형은 방향성,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 그래서 2가 되겠고요. EP 오비탈, 니은 부분은 E, 주양자수 2, 부양자수가 1.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이죠 하면 큰일 나.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뭔가 x, y, z인지 뭐가 마이너스 1, 0, 1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건 그냥 뭘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3s 오비탈 봐볼게. 3s 오비탈을 3, 주양자수 3, 부양자수는 0, 자기양자수 0 해서 3이 나옵니다. 3p 오비탈에서는 자, 주양자수 3, 부양자수 1 그리고 자기양자수 몰루라고 했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 리을의 값은 4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몰루가 아니라 이 녀석의 자기양자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 A가 B하고 C, D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야 되고 D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게 2 하나 알고 있고요. 4 하나 알고 있고 3 하나 알고 있어. 그럼 같은 게 생기려면은 가운데 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3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로라고 했던 니은의 자기항자수가 0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1이 되면요. 1이 되면은 뭐가 문제겠어? 어, 1이 되면 4가 되니까 여기 A는 B가 돼야 되는데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면은 C는 D가 되는데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A가 리을, D가 기억, B, C는 각각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D는 B 플러스 C이다. 얼마였죠? A가 2, D가 아니 A가 4, 리을이잖아. D가 2,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3이니까 맞는 선지. 기억에 M 플러스 L 플러스 ML은 D다. 기억. 네, 맞죠? ML은 니은과 리을을 같다. 각각 0으로 같다. 디귿.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답률 5위의 문제였는데 풀어져 있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 녀석 핵심은 뭔가 그러니까 엄청 좋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기음 송도를 외우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뭔가 막 이거를 딱히 안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 그냥 상대적인 것만 외우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우를 조금 나눠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CLZ가 1.0인데 Z가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으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ICL을 보시면은 0.5인데 I는 아이오딘이라고 아는 원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플루오린, 염소, 플륨,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갈수록 전기음성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아이오딘이 Cl보다 작아서 0.5 차이 나는 거니까 이 녀석이 2.5가 되시겠다. 플루오린 4.0이고 여기 3.0이고 아이오딘이 2.5군요. 저는 여기까지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민은 2.5보다 큰 값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나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 봐볼게. xi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1쪽이거든요. 근데 0.5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x가 1쪽이잖아. 우리 1쪽은 뭐뭐 있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있는데 수소가 2.1, 리튬이 1.0, 0.9, 0.8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녀석이 리튬이었어 봐. 그럼 1.0이잖아요. 그러면은 xi 값이 1.5가 돼버려. 그럼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녀석이 수소였고 그래서 2.1이어서 0.4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들어 맞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x하고 y는 0.5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이 녀석이 3.1보다는 작고 몇보다는 커야 돼? 2.6보다는 큰 어딘가의 값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대충 저는 한 2.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사이에 있는 브로민이 되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봐보니까 브로민의 전기음성도가 2.8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냥 대충 2.8이라 놓고 풀었었거든. 그래서 그냥 대충 2.8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XY는 0.7 정도로 또 괜찮게 들어맞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Z가 2.0이라면은 0.8밖에 안 되니까 안 나와. 그래서 4.0이어야지 1.0 만족하고 1.2 만족하셔서 되겠구나 하신 다음에 우리가 Z는 플로린이었구나 이렇게 다 아는 상태로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유리했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 좋아했던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력평가니까 이런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경우를 볼 수 없는데 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야. 물론 전기음성도는 그렇지만 이 주기 좀 외워주시고 여기 1쪽 정도는 외워주시면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개념 강의 때 말했던 것처럼 외워주실 문제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억은 2.5다. 맞는 선지. 원자 번호는 y가 실이다. y가 브로민이니까 맞는 선지죠. 자, y-3.0은 y-x다. 이런 건 좀 어렵잖아. 근데 그냥 0.0.1이고요. y-x는 0.7이니까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y-3.0이 어디냐면은 y-3.0 y실이 없네. 그러면 y-x는 있어야 되나? y-x는 xy네요. xy 여기. 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 0.2고 0.7이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인데 우리가 오답률 1위의 문제였어. 이 19번이 항상 나오던 문제인데 뭐였냐면은 이게 고3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러분들 양론에 약하다. 여러분들이 화학 양론에 있어서 그냥 n은 n분의 w 위의 정보는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는데, 이 문제는 정보 해석이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줬는데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위 뭐당 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n은 n분의 w, d는 v분의 w. 사실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배운 것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g당 원자수, 이거 마지막에 할 거고 1리터당 질량부터 봐볼게. 1리터당 질량은 1리터당 질량,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단위 뭐당 뭐는 단위 A당 B는 A분의 B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V분의 W가 돼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밀도잖아. 밀도다? 뭐하고 비례해? 분자량과 비례한다 라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분자량에 관련된 정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6분의 5 대 3분의 4 하면은 통분해주면 5 대 8이라는 분자량 B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g당 원자수 한 개의 질량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한 개의 질량인 것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A가 한 개, B2가 한 개, CDF가 한 개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애초에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탄소가 실제로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분자량은 12, 원자량은 12라고 하자라고 했던 게 상대적 질량이잖아. 그래서 내가 분자량은 뭔가 치환한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실제 분자량과 한 개의 질량 이것은 뭔가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당히 해가지고 이거라고 퉁 친 거니까 비율이 다 딱딱딱 들어맞는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자량은 원자량은 치환한 거다라는 아이디어 혹은 실제 한 개의 질량을 뭔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바꿨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쉽게 해석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공식을 통해서 변이 통제를 할 수 있죠. n은 n분의 w인데 다 한 개라고 고정을 하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자량과 질량이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한 개의 질량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분자량과 관련된 정보다라는 것을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분자량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5라고 해놨더니 5 틀어봤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가 8인 것을 구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역추적해서 여기가 4잖아요. 지금 8이고 4니까 이 z는 절반인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해결이 되는데 x는 12z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x는 8인데 이 녀석은 12 곱하기 3분의 2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 4, 12에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10분의 3 자 이제 이걸 해결해 볼 건데 1g당 원자수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1g당 원자수는 여러분들 자 1g당 원자수 이 말은 뭐야? 단위 질량당 원자수라는 거지. 하지만 우린 단위 질량당 원자수라는 보다 1g당 원자수라는 말이 더 편해요.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n분의 n은 n분의 w에서 여기로 가져갈까? n은 n분의 w에서 w를 1로 하고 가자라고 했어. 그러면은 n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분자수죠, 분자수. 그래서 원자수는 여기에다가 구성 원자수를 곱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때는 이게 원자수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몰이야. 근데 여기는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가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이다 라고 줬는데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0의 23승까지 한 정보를 준 거야. 그러면은 역과정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은 역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반대로 이 원자수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은 16분의 3이잖아. 그죠? 16분의 3. 그럼 이게 지금 단위 분자수야. 분자수가 16분의 3인데 여기에다가 6까지 곱한 게 아니지. 자,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이게 16분의 3이라고 한 거는 뭐만 뺀 거냐면은 지금 이 구성 원자수만 한 거잖아. 여기서 6까지 더 나눠 주셔야 돼. 그러면은 분자량이 나오겠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달려 있는 이 i는요. n분의 구성 원자수 곱하기 6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만큼을 나눠 주셔야 n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8분의 3에서 얼마를 나눠줘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2하고 10, 2하고 6을 나눠주셔야겠죠.
아보가드로 수의 앞에 붙어 있는 거하고 이 구성 원자수, 이원자 분자니까 이것까지 나눠 줬다면은 얼마가 나와요? 바로 3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은 분자량이 32다. 실제로는 O2였겠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8이라고 해놨었잖아. 그러면 사실 여기는 4분의 1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들의 분자량은 16과 20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나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 녀석은 얼마로 나눠야 되냐면은 5원자 분자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했으니까 30으로 나누면은 16분의 1이 나오니까 맞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반대로 이 분자량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20분의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분자량 20분의 1. 1g에는 20분의 1몰의 A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A 그냥 1원자 분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6 곱하기 10의 23승을 한 게 Y가 되겠다. 그러면은 Y는 10분의 3 곱하기 10의 23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기억인데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리터에 A로 가볼게. A 1리터에 6분의 5g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1몰의 부피인 거야. 1몰의 부피. 그럼 이거를 V라고 했을 때는 V리터에는 1몰의 부피니까 1몰에 몇 그램? 20g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1몰 1리터 대 V리터는 6분의 5g 대 20g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20은 6분의 5V 해서 샥샥 나눠주시면은 V는 24리터가 되겠군요. 25도씨 일기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뭔가 이런 식의 조건도 뭔가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러한 계산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였던 게 맞는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제 이 정도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수능에서 나오는 양론 정보들도 해석하기 쉬울 겁니다. 마지막 20번 가도록 할게요. 20번 치고는 쉬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거는 우리가 킬러가 예전같이 엄청 어렵진 않다. 점점 쉬워지고 있거든요. 3학년 것도. 그래서 킬러 공부는 난 킬러 빼고 비킬러만 맞아서 뭐 한 3등급만 맞을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킬러가 많이 어려워지고 킬러가 조금 쉬워졌어요. 물론 킬러가 그래도 더 어렵지만 킬러도 해볼 만하다라는 마인드. 킬러가 예전처럼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고 역시나 전형적인 한계 반응물 찾으셔야 되고 반응량 상정하신 다음에 질량으로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질량 보정 활용한다.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시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개수비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역시 아보가드로 상황인 거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8V, 9V, 17V 줬잖아. 써놓을게요. 8V, 9V, 17V. 그러면은 자 반응 후 몰수가 증가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V 대신에 그냥 8몰, 9몰, 17몰로 할게요. 왜? 아보가드로 상황이니까 부피비가 몰수비 이런 상황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계 반응물 체크부터 같이 가볼게요. 그러면은 가에서는 A하고 B가 있었는데 나에서는 C와 D가 생성됐고 A가 남았다. 선생님, 왜 A가 남았는데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가 없어? B가 없으니까. 재료가 모자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가 한계 반응물, B가 Yg 다 반응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면은 A하고 B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B, C, D가 남아있다. 선생님, B가 남았는데 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뭐야? A가 다 반응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A가 한계 반응물인데요. 그러면은 A가 2X만큼 반응했고, 근데 B가 Yg 남았죠. 그러면은 B도 2Y g 반응했다. 그럼 봐봐. 여기는 Y g 반응했는데 여기는 2Y g 반응했으니까 반응량이 1대 2인 상황이다 라고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역시 여기서는 Xg 반응하셨고 2Xg이 남아 있으셨겠다. 그럼 봐봐. 두 번 반응했을 때 좀 천천히 갈게요.
두 번 반응할 때 6xg이 생성이 되셨다. 그러면은 한 번 반응했을 때는 3xg이 생성되셨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와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반응했을 때 1몰 증가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 반응했을 때는 19몰이 돼 있겠네요. 라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한 번 반응한 상황이잖아요. 한 번 반응했는데 B가 한 개 반응을 보내니까 지금 B가 B몰만큼 있던 상황이고요. 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한 번 반응할 때 A는 1몰, B는 B몰만큼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지금 1몰이 반응했는데 EX가 나왔어. 이 녀석은 지금 처음에 3몰 있고 2몰 있었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는 얼마에 자동으로 5몰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는 Yg에 5몰이었으니까 3Yg은 15몰. 2xg의 3몰 여기는 2몰 해서 숫자가 딱딱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야매같이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역시나 질량이 3x, 2x, 3대이기 때문에 뭐 a 뭐 xg을 a몰이라고 친다면은 가에서는 3a 더하기 b가 8, 다에서는 2a 더하기 3b가 17 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시야가 있으니까 왜냐면은 1몰 증가 반응이라고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 그러면 한 번 반응한 게 되니까 이 개수비 한 번 반응한 걸로 맞추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자 2몰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은 5몰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5몰 남아있는 상황이고 한 번 반응했으니까 C가 3몰 그럼 C도 분자량이 X군요. 그래서 이 녀석이 3몰이 있으니까 그럼 D가 몇 몰? D가 2몰 3몰이니까 4몰 생겼겠다. 한 번 반응했을 때 4몰 생겼으니까 D는 4 그리고 B는 한 번 반응할 때 5몰씩 반응하니까 5 그러면 실제로 전체 개수비를 보면은 6에서 7로 1몰 증가 반응률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신다. 물론 이 정도로 끄집어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물어보는 것만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억 분자량은 A와 C가 같다. 그렇다. B하고 D, B 더하기 D는 6이다. 아니죠. 몇이었어요? 9였어요. 실린더 라이 부피는 이건 너무 쉬웠지. 그냥 준 거지. 그래서 T는 선지들이 터무니없이 쉬웠어. 내가 끄집어낸 거에 비해서 너무 쉽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T 3번이 되겠다. 휴, 자 이렇게 다 풀어냈는데요. 9월달이 확실히 뭐냐면은 비킬러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야. 그래서 비킬러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위에도 하지만 양론들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론 공부하기도 아주 좋았고요. 19번 아주 중요했고 사실 중요한 문제들이 정말 뚜룩벅뚜룩해. 1, 2단원 문제들은 정말 다 중요했던 것 같아. 3단원 문제가 이제 전기음성도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괜찮은 시험이었는데 등급컷이 많이 낮아졌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학습 결손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빵꾸 나는 곳 없이 두 번, 세 번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2022년 9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